예, 저희가 매주 토요일 아침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입니다. 생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민입니다. 네. 오늘은 레트로와 뉴트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익선동, 그리고 싹쓸이, 잔나비, 응답하라 시리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스리생. 스리생. 스리생 개봉했어. 시즌2. 시즌2 보고 계세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네. 나는 1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지만, 네. 이건 40대를 위한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대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요? 많이 좋아한대요. 그랬다가 1편이 끝나고, 전국 의사협회, 그분들이 나의 판타지를 다 깨트린 거야. 진짜요? 왜요? 스리생에 나오는 의사분들 너무 좋잖아요. 스리생이 시즌1 시즌1이 끝남과 동시에 맞아요. 사건이 터졌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시즌2가 뭐 무마되네 어쩌네 막 그때 처음에 그러니까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의사와 그 삶의 현실파는 너무 다르구나. 내 판타지를 깨가지고 내가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여하튼 간에 바야흐로 레트로와 뉴트로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레트로. 이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맞아요. 싸이월드 그리고 버디버디까지도 버디버디 뭐예요? 버디버디 몰라요? 어디 옛날 네이트론 같은 거. 네, 옛날 채팅. MSN 메신저? 네, 그때 네, 이제 그때 한참 중학생 친구들이 했던. 그래요?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 친구들이 많이 사용했던 채팅이죠. 버디버디. 그렇군요. 이제 지금 다 죽었었는데 이제 그 감성, 살아나고 이 레트로 기류에 이제 동참해서 살아난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뭘 보면 진짜 레트로의 시대구나, 아니면 또는 뉴트로의 시대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근데 방송은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운 게 없을 정도로, 예를 들면 그 슈가맨 시리즈는 슈가맨 시리즈. 대표적인 기획 같고. 그렇죠. 저는 응답하라가 대표적인. 응답하라. 네. 네. 그러니까 응답하라가 2000년대 아니 2010년이었나요? 2010년대 그렇죠. 처음에 초반이었죠. 1997. 1997이. 네.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고, 방금 말씀하셨던 슈가맨도 2010 한 4, 5년? 네, 그때. 그러니까 레트로는 상당히 그때 한 10년 전부터 뭔가 바람이 이제 불어오고 있었는데, 무한도전 시리즈도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뉴트로는 조금 더 최근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뉴트로는 좀 더 최근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뭐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지만 뉴트로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레트로랑 존재하는가? 뉴트로랑 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레트로는 전 세계 공용어예요. 레트로. 레트로라고 레트로스펙트라는 맞아요. 그 영어 단어죠. 네. 뉴트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레트로는 레트로스펙트고 뉴트로는 뉴와 레트로를 레트로스펙트를 합친 합친 말이에요. 말이죠. 근데 이 뉴트로를 만든 데가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센터. 소비 분석 트렌드 센터? 거기에서 만든 말이에요.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거기에서 이제 만든 말이고, 매번 이제 트렌드 모니터를 내잖아요. 거기서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냈던 보고서에 뉴트로가 이제 그게 유행을 할 거다. 김난도 박사님 맞아요. 하시는 네. 김난도 그 작가가 만드신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뉴트로는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이거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게 되고, 레트로랑 뉴트로의 차이는 뭐냐면 레트로는 말 그대로 7080 세대가 그 타겟이 다르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40, 50대를 타겟하는 거고. 그렇죠. 이 레트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개, 그리고 기억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리생을 보거나 응답하라를 보면 세대가 조금 다르지만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응답하라 시리즈의 동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네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살아본 경험. 요즘은 이제 거의 아파트니까 그런 경험이 잘 없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거기 나오는 아이템들, 뭐 삐삐, 뭐 전화기, 공중전화 이런 것들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있어요? 저는 삐삐 안 썼어요? 나는 썼지. 쓰셨어요? 그럼요. 저는 94년도에 한국 미국을 오셨구나. 가버려가지고 94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레트로 감성을 잘 모르시는구나. 사라져버려가지고 아. 요즘 나온 레트로 감성 잘 몰라요. 그 휴대폰이 있을 때 들어오셨구나. 공감이 잘 안 돼요. 휴대폰이 그쵸 심지어 있을 때. 컬러폰이 있을 때 들어오셨네. 네네네. 그러면 모르죠. 복고라는 건 늘 있는 거고 계속 돈다 이런 맞아요. 거지만 레트로가 대중문화, 특히 한국 대중문화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텔레비전 세대, 대중문화 세대를 누리고 자라온 흔히 말하는 7, 80년대 생들이 네네. 지금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료나 것들을 이제 다시 재현을 해내니까 저거 내 세대인데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이제 맞아요. 공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라 시리즈는 사실 그 이제 7080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추억팔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 말인즉슨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이런 대중문화의 소비층이 옛날에는 뭐 20대, 뭐 30대가 봤는데 지금 40대, 50대가 그렇죠. 더 본다. 그래서 거기를 타겟으로 만든 사실 드라마 상품이잖아요. 추억팔이하고 레트로는 너무 뉘앙스가 다른데? 그렇죠. 느낌이.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레트로는 향수나 추억팔이나 그렇죠. 뭐 기억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감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워하는 감정, 그렇죠. 그리고 낭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레트로가 유행을 한다. 그럼 그 사회가 힘든 거예요. 맞아. 특히나 그 사회가 힘들 때 현실 도피로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땐 좋았는데. 우리가 그때가 좋았지. 1회 때 얘기했던 좀비 얘기를 할 때도 한국이 왜 이렇게 좀비물을 많이 보고 좋아하느냐. 맞아요. 한국의 팍팍한 현실 맞아요. 이 얘기를 많이 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 레트로 감성에도 좀 연결이 되는구나.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한국의 현실이 팍팍해진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던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고 문화 그리고 오컬트 장르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뉴트로는 네. 2019년, 18년 이때 이제 나온 단어인데 얼마 안 됐구나, 진짜. 밀레니얼 세대가 향유하는 복고 문화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누구냐 하면 말 그대로 노스텔지아가 없는 세대죠. 왜냐하면 디지털 세대라고 말하는, 소위 디지털 세대라고 말하는 지금의 1020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를 경험을 거의 못 해본, 아니면 거의 말미에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아이템을 보고 거기서 흥미를 느끼는 거죠. 이거 새롭네. 네. 이거 뭐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트로스펙트가 아니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뉴 레트로가 돼서 뉴트로가 된 건데, 왜 그럼 얘네들이 이걸 좋아하느냐? 뭐 이제 그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이 단어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여기서 뭐라고 분석하기론 일단은 디지털 시대 자체가 속도감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덜 피곤한 아날로그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가 하나. 또 하나는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박하다? 약간 좀 덜 떨어진 재미? 둔한 재미. 그러니까 뭔가 좀 덜 된 느낌인데 세련되진 않은데 거기서 뭔가 좀 묘한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뭔가 미완의 무엇을 내가 어떤 놀이 과정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요, 그 자체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재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레트로에 비해서 뉴트로를 소비하는 세대는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 일단은 경험의 부재도 존재하지만, 이 뉴트로를 알아? 뉴트로를 경험해 본 적 있어? 뉴트로 좋아해? 라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이런 거잖아요. 슈가맨 프로를 보면 10대, 20대만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10대가 과거에 이제 노래들을 불러가지고 뭐 불을 켜고 안다, 좋다, 이거 지금 내면 흥행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꼭 나왔는데, 네네. 그 중에 이제 10대생들이 그러면 슈가맨에 나오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다 좋아하고 다 열광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막 이래요. 들어봤네 정도고, 그 중에 뭐 제가 본 프로 보면은 이 친구는 원래 옛날 노래만 좋아해요. 근데 그게 되게 독특한 사례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뉴트로가 지금 뭐 밀레니얼 세대의 대세 감성이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 뉴트로 좋아해? 뉴트로를 알아? 이런 질문보다는 힙한 거 좋아해? 그러니까 오히려 뉴트로는 힙하다는 개념과 더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좀 달라 보인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세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층이 넓어야 되는데 맞아요. 보통 힙하다라는 것도 대세이진 않잖아요. 맞아요.
힙스터가 대세는 아니죠. 약간 좀 네네. 마이너리티한 게 있어야 네네. 되고 그런 감성들이. 독특한 게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옛날에 그러니까 탑골공원이나 이런 게 막 유행할 때만 해도 아주 독특하고 마이너 감성이었는데 지금 뉴트로 현상은 그 정도보단 더 확실히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홍대라는 문화, 홍대 언더그라운드, 그 문화가 상당히 사실 되게 마이너하고 힙한 그런 문화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그게 너무 보편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수순이라고 봐도 될까요? 근데 조금 경향이 다른 게 문화에서 시작해서 대중화가 되는 거랑 이 뉴트로는 시작 자체가 조금 다른 게 저는 마케팅 관점에서 시작이 어떤 되었다고 문화가 봐요. 형성된 게 네. 아니라 왜냐하면 만든 것 자체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트렌드라고 소개를 한 것 자체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트로라고 하는 어떤 물론 자연 발생적이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어찌됐건 그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관심과 기억과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문화라기보단 자, 이거 이제 트렌드야. 뻥! 하고 먼저 던진 거죠. 그리고 슬슬슬 물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뉴트로를 이제 표방하는 젊은 층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다. 또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특정한 아날로그적 경험이 없다라고 해서 너는 레트로를 즐길 수 없어 라는 게 아니라 아예 뭔가 좀 새로운 장르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레트로랑은 달리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구분을 달리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소비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추억하고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를 그러니까 이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라면이든 맥주든 아니면 옷이든 그러니까 뭔가 아이템들을 가지고 나를 꾸며나가는 하나의 문화라는 그러니까 지금 민미님은 뉴트로에 대해서 뭔가 글을 써야 된다 아니면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트렌드인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뉴트로를 표방하는 게 아까 이제 생기님이 말씀하셨지만 방송 쪽도 있지만 상품 쪽이 진짜 많거든요. 이민님 얘기가 뭐냐면 그냥 좋아하는 그런 옛날 감성을 특이한 감성이나 힙한 감성을 좋아하는 건 있긴 있죠. 한데 네. 소수다. 그리고 그분들끼리 이제 향유를 했을 거다. 그쵸. 근데 지금 뉴트로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 건 이제 마케팅 쪽에서 뭔가를 보고 사고 우리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그쪽에서 그걸 적극 차용해가지고 만들어낸 말이고 그 상품을 우리가 오히려 소비하면서 생긴 거라는 거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소개할 만한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질문을 질로이스백 던지는 거죠.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먹힌다고 물론 트렌드 소비센터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그럼 이걸 갖고 오면 젊은 사람들한테 먹히겠구나 하는 게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진로이스백이 나오지 않았다면 선택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케팅 쪽에서 그런 뉴트로나 레트로를 이용한 측면이 있겠다 싶지만 그런 게 있으려면 예를 들면 만들었는데 소비를 안 하면 뒤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시작은 그쪽에서 마케팅 쪽에서 했을지라도 그거를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일반 젊은 사람들이 이거 나도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또 이런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어떤 심리가 작용은 또 한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로이즈백을 예를 들면 그 두꺼비를 아는 세대는 레트로인 거예요. 그리고 진로를 얘기해도 되죠. 그러니까 마셔본 사람은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병 모양이라든가 그 맛이라든가 이런 걸 기억을 하고 이건 레트로예요. 근데 뉴트로는 뭐냐면 몰라요. 뭐 두꺼비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그냥 뭔가 좀 달라 라고 생각하고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이즈백을 마실 때 야, 내가 뭐 과거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그냥 난 이게 좋아. 뭔가 끌려. 재밌어.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라는 근데 거죠. 왜 거기에 끌리냐를 보는 게 뉴트로를 이해하는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이 보이니까. 많이 보여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이게 노출을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갑자기 진로이즈백만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 전에 뭐 내냄띠 해가지고 비빔면 맞아요. 뭐 그런 것도 나왔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최근에는 상품들이 그 맥심 광고를 옛날 그 70년대
뭐 주간 동화, 손 경향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로 광고해가지고 맞아요. 네. 했더라고요. 그리고 델몬트 최근에 주스. 또 델몬트. 곰표. 네, 곰표. 곰표가 맞아요. 갑자기 옷을 만들고. 네, 맞아요. 네. 그 밀가루. 네, 밀가루 만들던 회사가 내가 그거 옷을 샀는데 곰표를 샀는데 넘어갔네 마케팅에. 아니 내가 뭘. 이게 실패했나봐. 네. 그 아울렛에서 되게 싸게 팔더라고. 아, 그래요? 10,000원 뭐 이렇게 팔더라고. 아. 그래서 뭐 흰티 하나 입지 하고 입었는데 네. 옷 입어보니까 곰 좋아요. 같더라고 너무. 그래가지고 난 저기 반납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레트로와 뉴트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그 트렌드는 잘 뽑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그리고 또 레트로가 너무 요즘 뭐 TV 프로그램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지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좀 걸려냐면은, 일단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전빵. 그렇죠, 안전빵.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또 영화 쪽에 있으니까 새로운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옛날에 했던 거 그래요, 재탕하는 맞아요. 문화가 맞아요.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재개봉. 옛날에 인기 많았던 것도 재개봉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새로운 거 했다가 망하면 너무 크게 손해를 보니까 요즘은 재기가 안 되는 문화고. 근데 나는 레트로 문화랄까 뉴트로랄까까지 뉴트로는 좀 따로 얘기하고 싶지만 레트로 문화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보던 내가 편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재석님이 너무 오래 해. 난 아직도 유재석이 좋고 그다음에 좋긴 그 세대가 하죠. 좋고 네. 너무 능숙하고 너무 잘해. 그러니까 네. 안전빵인 거지. 네. 그리고 옛날 장르 우려서 막 우리 때 저랬지 막 해야 되는데 그 무슨 컴백홈인가 그런 예능이 있는데 거기에 영지라고 하는 젊은 고등대 네네. 프로페셔널이 네네. 나와요. 근데 보면 유재석이랑 뭐 30, 40대 개그맨들이랑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와 우리 때 그랬지 하면 영지가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고 쫓아가려고 애를 써요. 네네네.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0대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대중문화가 옛날 걸 우려먹고 우리 땐 그랬지 저랬지 하니까 그거를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짤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아, 진짜. 아, 진짜. 옛날 거를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에 했으면 젊은 세대들이 이게 새로운 겁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라고 유행을 치고 선도해야 나갔죠. 될 세대인데 지금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수의 뭐 소비로든 뭐 이어지기도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이게 있다면 주변부에 있는 것들 이게 되게 쿨하다라고 힙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끌어가 주는 게 뉴트로가 아닌가. 그렇지. 난 그래서 레트로와 뉴트로를 구분하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마케팅 쪽이나 상업 쪽으로 이용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너머에 뉴트로라고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우리는 향유하는 이유는 이게 멋있다. 근데 그 감성은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좀 몰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좀,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입장이니까, 네네. 뭐 이런 입장도 있다라는 걸 되게 신선하게 지금 듣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차라리 새롭다라고 한다면 아예 다른 걸 해야 새롭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패션을 놓고 보면, 유승범 씨를 보면, 네네.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남들 쫄바지 입을 때 통바지 입고, 남들 통바지 입을 때 쫄바지 입어요. 그리고 우리는 근데 한국에 살 때 그분은 해외에 살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슬로바키아인가 글로 가셨잖아요. 슬로바키아 맞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 프랑스에 있는데 네, 프랑스에 사시다가. 거기 있다가 네. 이제 슬로바키아로 그렇죠. 2주 그리고 지금 거의 예수님처럼 하고 다니시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선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뉴트로는 아류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아니 거예요. 근데 아방가르드가 있고 우리 모두가 아방가르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그러니까, 바로 그렇죠. 뒤에 있는 게 뉴트로 아닌가? 그러니까 뉴트로는 그러니까 어떤 메이저 대중문화의 아류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화의 선두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선한, 그러니까 아까 뭐 젊은 세대나 신세대가 문화를 선두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른 거. 그래서 저는 유승범 씨 같은 경우가 이렇게 패션을 예로 들자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뉴트로가 레트로랑 구분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어찌됐건 아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있던 것들을 네, 갖고 갖고 오는 거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 한번 두 분한테 드려보고 싶은데 뉴트로, 레트로 이 얘기를 하면서
어느 유튜브 강의에서 옹고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옹고지신. 네. 그러니까 옛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끄집어낸다. 되게 예스럽다고. 진짜 옹고지신 우리 어렸을 때 듣던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내가 스승이 될 수 있다,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교회, 뭐 우리가 사실 다 뉴트로와 레트로를 교회에서도 사실 소비를 하고 있고, 사실 레트로의 원조는 거의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민미님이 더 가까운 얘기인데, 교회 안의 문화가 과거에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새롭고 좋고 팬시하고 트렌디한 거를 쫓아가는 게 살아남는 길이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뭐, 못 쫓아가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과거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쪽에 있는 입장이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레트로예요? 아니면 그게 뉴트로예요? 교회 입장이라는 게. 교회 입장은 레트로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트로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하는 거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하자는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그 문화 자체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유형적인 문화를 놓고 보자면 과거의 것이 맞는데, 그건 언제나 현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레트로라는 건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저는 봐야겠죠.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과거의 전통이나 기독교의 어떤 초기 기독교나 이런 것들 돌아가고자 하는 건 지금 너무 현대화됐거나 상업화됐거나 여기서 쓰고 싶은 표현은 디지털화된 문화에서 이런 건 좀 뭔가 너무 비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성이나 경건함이나 어떤 초월성을 경험하기에 그 전광판 맞나? 전광판이 뭐죠? 우리? 스크린. 스크린. 그건 너무 가벼운 거지. 거기에 막 쨍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도 뭐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그게 초월성이나 경건함을 담기엔 너무 쨍한 거지. 난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나머지 대중도 있으니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뉴트로가 됐든 레트로가 됐든 밀레니얼 세대가 이거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너무 이제 디지털 문화랄까 쉽게 복제가 되고 이게 뭐 진짜와 가짜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아우라의 상실도 맞아요. 얘기하고 네. 하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이거 좀 싫다. 좀 뭔가 진실한 뭔가를 찾고 싶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상업적인 한계가 당연히 있으니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취사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옷을 뭐 이렇게 좀 예스럽게 입거나 아니면 뭐 폴더폰을 쓴다거나 아니면 을지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포차를 마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자꾸 찾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왜 그 나의 판타지를 충족해주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밀레니얼 세대들이 보고 열광을 하지? 라고 할 때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옛날 감성이 있어요. 되게 우정, 그다음에 착하고 그런 것들을 요즘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런 거 찾고 싶은데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유튜브 댓글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런 스리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댓글 하나가 이제 내가 만약에 중고등학생 시절을 80년대에 보냈다면 나도 어땠을까? 나도 뭐 선풍기를 켜놓고 수박을 먹으며 친구들과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놀겠지? 라는 댓글인데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게임만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야. 경제하면서 살듯이. 근데 드라마에 재현되는 레트로 문화가 됐지 뉴트로인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시대의 사람들은 막 진짜 우정이 있는 것 같고 진짜 뭔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 그것도 판타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저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도 제 논문에 약간 비판적으로 쓴 게 결과적으로 이 뉴트로를 마케팅에 이용을 한다면 저런 기억조차도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기억을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대중기억 이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한국에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하죠. 되게 피곤해요. 네. 피곤한데 네. 저는 되게 이게 피곤해 상업화가 보이는구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화가. 우리의 낭만을 상업화시키지 마. 약간 이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걸 만들고 향유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럴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상업화가 먼저 돼버리니까. 들어와 버리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논문, 제가 이 뉴트로 관련해서 논문을 하나 쓰긴 했는데, 아까 생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마이너 자리에서, 그러니까 개취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말하는 개취고 취존.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야. 그거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저는 거기도 동의를 해요. 문제는 이걸 어떤 집단에서 트렌드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상업화하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품을 팔려 하는 시도가 싫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게 냅둬 좀 제발.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80년대를 그리워하고 뭐 기억은 없지만 어떤 그런 순수함을 지금 현실에서 못 느껴서 찾고자 하면 좀 냅둬. 근데 그것조차도 돈벌이로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발. 아, 그렇군요.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지 않은 그렇죠. 영역인데 네. 씁쓸해요. 그래서. 네네. 그래도 나는 어쨌든 그 한계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뭔가 좀 더 다른 뭔가 찾으려는 주체적으로. 네. 잔나비 노래 같은 거 보면 뭐랄까 진짜 그냥 가벼운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은 뭐고 뭐 의미는 뭐고 사랑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고민 자체가 담긴 시도처럼 보여서 뭔가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네네. 보여서 보기 좋다. 네.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네. 반면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대중문화가 진짜 힘이 세다.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이제 잘 휘둘리는가 하는 게 놀면 뭐하니 같은 프로에서 죽었던 잊혀졌던 연예인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뭐 MSG 워너비. MSG 워너비에 SG 워너비가 그냥 노래 나와서 불렀을 뿐이잖아요. 근데 음원 차트 1, 2위로 계속 나와요.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봐야 되나 할 때 너무 이제 정보나 상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냥 선택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놀면 뭐하니에서 김태호 PD가 잘하는 건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어땠고 저랬고 저랬는데 지금 들으니 좋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노래를 들었더니 감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내는 능력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일반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게 그런 이야기나 서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그렇지만 아이돌 노래들 이 노래가 그 노래 같고 그 노래가 그 노래 같고 전혀 구별이 안 요즘 돼요. 아이돌 노래를 잘 모르시네. 그러니까. 아이돌 노래는 그렇게 엄청난 저렇게 서사가 말하는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근데 했어요? 서사를 아는 사람이 팬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준비를 할 땐 생기님하고 굉장히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네, 않아요.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뭐 뉴트로 얘기를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할 때 마지막에 그 제임스 스미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you are what you love. 그러니까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거,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너야. 그래서 제가 트렌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저는 아내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몸에 잘못하고 나왔어요? 너무 웃기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무리수야. 그런 단계를 우리 이미 넘어간 거예요. 몇 년 차시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라는 걸 제껴놓고 그러니까 거기엔 좀 벗어나자고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진짜 좋으면 좋은 거예요. 싫으면 싫은 거고. 그러니까 근데 자꾸 미디어나 매체나 그러니까 미디어나 아니면은 뭐 매장이나 이런 데서 상품들이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진짜 흥미가 있고 좋으면 좋은 거 아니면 아닌 거 그걸 좀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게 마이너가 좀 메이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뭐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 특히 좀 유행에 이게 민감하고. 유행이 돼버리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쫄바지 안 입잖아요. 요즘은 거의 니북에서 다들 이게 한 톤으로 입잖아요. 또 강남역에 갔다 깜짝 놀랐어. 만약에 이런 지금 민미님 말한 대로 가려면 누구는 이게 좋으니까 통 넓은 바지 입고 누구는 쫄바지 입고 맞아요. 막 그렇게 네. 가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뉴트로가 옛것이 좋고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마저도 유행으로 만든. 하나의 유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유행의 폭력성이 크죠. 한국 사회. 뉴트로와 레트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다양한 주제로 또까지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네요. 네. 청취자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좀 소통을 해주시고 질문 또 올려주시는 거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도 저희가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참 생각해보니까 네. 우리 주 시청자분들이 20대가 아닌데 너무 우리가 20대를 겨냥하는 거죠. 많이 봐주세요. 공격적. 네. 옹고지신이래잖아요. 똑똑해 보여.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뉴트로와 레트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